주로 뭐 이렇게 잡아내거나 잘라내거나 저승사자처럼 근데 이런 감사 의견이 비적정 의견이 나온다거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거나 하는 기업들의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경험을 통해서 네. 몇 가지 말씀드리면 네. 근데 뭐 이렇게 많이 준비해 오셨어요? 질문이 꽤 되셔가지고 제가 질문을 많이 드려놓고 네. 뭘 많이 준비해 오셨냐고 좀 되묻고 있고 막. 질문을 네. 너무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많이 주셔가지고 저도 항상 녹화를 할 때마다 거의 한 16부작 뽑는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거래소에서 은퇴하신 지가 얼마 되셨죠? 제가 2019년 12월 어, 12월에 임기가 다 돼서 그만뒀고요. 그다음에 2020년 2월부터 김현장 네.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기 시작해서 지금 김현장 법률사무소 근무한 지는 딱 2년 되었습니다. 오, 그러셨구나. 그래서 김현장 법률사무소 금융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김영춘 위원님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거래소 우리 상장법인 관련해서 상장, 네. 그다음에 공시, 그다음에 상장 폐지, 그 퇴출이라고 하는 건데 상장 폐지 업무를 많이 도와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불공정 거래, 네. 공매도 네. 뭐 이런 것들도 다 저희가 지금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한국거래소 근무하실 때, 그러니까 직전은 코스닥 시장본부 네. 상무를 예, 예, 마지막까지 하셨고 시장감시위원회에도 오랫동안 계셨고 불공정 거래, 시장감시위원회에서 불공정 거래도 했었고요. 주로 뭐 이렇게 잡아내거나 잘라내거나 막 이런 것들 담당하셨던. 상장도 많이 했습니다. 상장도 많이 하셨나요? 네. 이렇게 저승사자처럼. 그렇구나. 근데 약간 그런 쪽으로 이제 좀 예민해지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김영춘 전문위원님을 모신 건데, 이제 요 영상이 2월 말쯤 저희가 이제 업로드할 예정이긴 한데, 이제 그런 기사들이 쏟아질 겁니다. 상장 폐지의 계절, 뭐 감사 보고서, 뭐 감사 의견 비적정, 뭐 이렇게 되고, 뭐 나중에 또 주총에서 뭐 사람들이 뭐 난리가 났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올 거고, 지금이 제일 지금 유념해야 될 때잖아요, 그렇죠? 그 사업연도가 종료가 되면 12월 말로 사업연도가 종료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은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사업보고서에는 반드시 감사 의견을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감사 의견을 첨부해야 되는데 이 감사 의견 때문에 상장 폐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꽤 있죠. 예. 그래서 감사 의견이 부적정 이거나 의견 거절, 예.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범위 제한 한정인 네. 경우에도 상장 폐지 대상 기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감사 의견이 부적정, 의견 거절일 경우에 상장 폐지 대상이 되고, 네.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에는 2연속 범위 제한 한정이었을 때 상장 폐지 대상이 되고, 그래서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조금 다른데,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은 기업의 부실이라든가 소규모 네. 기업들이, 중소규모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규제가 조금 더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로 이제 코스닥 쪽에 많이 또 투자를 하셔가지고, 네. 일단 감사 의견이 원래는 적정이 나와야 되는데, 그죠? 부적정하다라는 건 그 재무제표를 네. 믿을 수가 없다, 네. 이런 거고, 거절이라는 건 감사 의견 자체를 주지 않겠다, 이렇게 회계감사법인이 거절을 해버리는 거고, 이게 이제 한정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감사 범위 한정, 이거. 범위 제한 한정이 상장 폐지 사유가 되려면 범위 제한 한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감사 의견 거절은 대부분의 경우가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 거절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 거절인 경우에는 전반적인 상태에서 감사인이 감사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자료가 제공이 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범위 제한 한정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 거절이고,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은 전반적인 감사 범위 제한이 아니고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좀 미진합니다. 다른 건 괜찮은데, 그럴 때는 이제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이렇게
감사 의견을 주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은 아주 중요한 뭐 영수증 같은 뭐 증빙 서류가 없다라든지 그것이 이제 많이 없는 게 아니라 한두 되게 개가 중요한 없어. 거.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범위 제한, 감사 범위 제한으로는 한정 의견이 나갈 수 있는데 감사 범위 제한으로는 의견 거절은 전반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이제 그런 자료 제공이 정확하지 않을 때 그때 감사 범위 제한으로는 의견 거절 이렇게 의견이 나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감사 보고서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되게 각양각색이기는 한데 일단 감사 보고서를 뭐 안 내면은 뭐 당연한 거긴 한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거래 정지가 되는 기준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피는 감사 의견이 부적정하거나 거절이거나 아니면 2년 연속 한정이거나 2회죠. 2회. 그렇죠. 2년이 아니라 2회. 그리고 코스닥은 부적정, 거절 당연하고 한정이 나와도 거래 정지가 되는 건데 요거는 형식적 상장 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통틀어서 우리는 이제 통상 감사 의견 비적정이라고 하거든요. 비적정. 예, 적정의 반대말. 그 적정 의견이 아닌 비적정 의견, 부적정, 의견 거절, 범위 제한 한정,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묶어서 비적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비적정이라고 얘기할게요. 앞으로 이런 감사 의견 비적정 의견이 나오면 상장 폐지 사유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매매거래 정지부터 시켜놓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다고 상장 폐지 사유가 된다고 해서 바로 상장 폐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통상 기업의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서 1년 정도의 개선 기간을 주게 됩니다. 1년 정도의 개선 기간을 주고 1년 정도 기다리는 동안에 감사 의견이 적정으로 바뀌면 적극적으로 바뀐 감사 의견을 제출하면은 그 사유는 해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매매거래가 될 수 있는데 매매거래 재개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개선 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도 역시 감사 의견 비적정 의견이 나왔다. 그것은 상장 폐지입니다. 2년 연속으로 비적정 나와버리면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이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도 사실은 투자한 회사가 처음으로 감사 의견 비적정 의견이 나왔으면 회사도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감사 의견 적정 의견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예. 그러니까 당장은 상장 폐지가 되는 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투자하신 주식이 작년에 의견 거절 비적정 의견 나왔는데 금년에 또 비적정 의견 나왔다. 그것은 이제 상장 폐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엔 또 거래는 당연히 1년 넘게 정지가 되는 거고. 거래는 당연히 정지되는 것이고요. 감사 시즌에는 이 회사가 영업 적자가 계속되는 건 아닌지 아니면 자본 잠식은 없는지 매출액 요건은 미달하지 않는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서 투자를 하시거나 뭐 이런 데에 해당되는 기업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제 살펴보고 재무 상태를 보고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적지 않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린 다음에 사고가 터진 다음에 그때 이제 감사 보고서라는 걸 이제 보시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감사 보고서라는 거는 그러니까 감사 의견 외부에 이제 회계 법인이 감사 의견을 준다라는 거, 이 회사의 재무제표가 믿을만하다라고 도장을 찍어주는 건데 도장을 찍을 수 없을 정도로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니 상장사로서의 존재 이유도 사실은 없어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진짜 아주 기본이자 이게 가장 핵심. 투자의 가장 기본은 회사의 재무제표, 회사의 사업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사업 개요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의 신뢰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 감사 의견인데 감사 의견이 없으면 그 회사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등을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투자를 못 하게 되는 것이죠. 아이고 요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근데 나중에 맞다 2년 차에 그 다음에 거랑 그 다음에 감사 의견이 비적정 나왔던 거 전년도 거랑 같이 감사 의견을 받아와도 이거는 실질 심사 또 거쳐야 되잖아요. 그 받아왔다고 해서 그냥 풀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코스닥이 그렇습니다. 코스닥에서. 코스피 시장은 그렇지가 않은데요. 그러니까 그 감사 의견 비적정 나와서 매매거래 상태가 지속되고 개선 기한이 부여됐는데 감사 의견이 적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면 바로 매매거래 재개를 합니다. 근데 코스닥 시장은 감사 의견 비적정이었다가 다음에 감사 의견 적정으로 바뀌더라도 바로 매매거래 재개시키지 않고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하게 됩니다. 들여다보죠. 다음에 들여다보고 종합적인 회사의 상황을 들여다봅니다. 감사 의견 적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사업은 계속
계속성이 있는 건지 연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재무 구조는 건전한지 회사의 경영은 투명한지 이런 사업의 계속성, 재무 구조의 건전성, 그다음에 경영 투명성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본 후에 매매거래 재개를 시키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코스닥은 좀 더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네.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는 감사 의견 거절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자금을 들여와서 재무구조도 건전하게 만들고 해서 감사 의견 적정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는 무자본 M&A 같은 경우가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무자본 검은손들. M&A가 들어와서 겉으로만 재무구조가 건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네. 아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 위해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숫자만 충족해 온 것 아닌지 그렇죠. 한번 실질적으로 본다라는 네, 게 실질을 실질 들여다보겠다는 심사인데 것이죠. 예. 그래서 최대 주주의 면면도 보게 되고 예. 경영진의 면면도 보게 되고 맞습니다. 최대 주주의 그 자본이 어디서 온 건지도 한번 이렇게 보게 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감사 의견 다시 받아왔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 심사에서 또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뭐 이런 데들도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감사 의견이 적정이라는 것하고 회사가 영업이 잘 된다고 하고는 좀 약간 좀 차이가 있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감사 의견을 적정을 받아왔지만 이 회사의 영업은 지속적인지 그다음에 재무 구조는 수치상으로는 재무 구조가 괜찮은 것 같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은 정말 정상적인지 그다음에 그 회사의 경영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면 뭐 투명한 것 같은데 실제 들여다보면 내부 통제는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라서 그렇죠. 예, 아무래도 거래소에서 감사 의견 적정 이외에 실질을 들여다보겠다라고 이렇게 까다롭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시장의 어떤 건전성, 투명성을 좀 지켜주는 거기는 한데 개인 투자자분들에서는 이제 그런 불만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회계법인도 외부 감사인도 거의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데 개인 투자자들이 그 사이에서 이걸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느냐, 그런 위험성을 어떻게 알고 투자하라는 거냐, 어떻게 그런 거를 대비할 수 있겠느냐, 또 이렇게 막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뭐 감사 의견이나 이런 거. 근데 이런 감사 의견이 비적정 의견이 나온다거나 네. 아니면 우리 아까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말씀드렸는데 네네네. 이렇게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거나 하는 기업들의 어떤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특징들. 예,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는 몇 가지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회사를 투자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약간 신호등으로 따지면 노란불이 들어와 있는 회사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예. 몇 가지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감사 의견이 비적적으로 나오게 되는 징후들이 있는데 징후들 예를 들면 회사의 영업이 연속적으로 뭐 2년 3년씩 이렇게 영업 적자가 나옵니다. 네. 영업 적자가 지속되는 회사. 그다음에 매출액이 갑자기 급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회사들. 지금 회사가 지금 공시한 재무제표가 있을 거거든요. 네. 예, 그런 것도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정도 아실 수 3분기까지 있습니다. 거는 또 나와 있으니까. 네, 막 그러네요. 이렇게. 예. 그다음에 회사의 사업은 크게 변동이 없고 매출액이나 영업이 뭐 이런 것도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주가와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런 회사들. 네. 그리고 또 최대 주주를 비롯해서 회사의 경영권이 자주 변경돼요. 자주 바뀌는. 예. 회사의 최대 주주를 비롯한 회사 경영진이 자주 바뀌는 회사들. 네. 뭐 그런 회사들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재무 구조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악화된 회사들. 네. 이거는 당연히 조심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자본 잠식이 전액 자본 잠식은 당연히 상장 폐지지만 자본 잠식이 전액 자본 잠식은 아니더라도 이 자본 잠식 문제가 해소가 안 돼요. 계속. 예. 이런 회사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공시를 살펴보면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그렇죠. 맞죠. 예, 담보 제공했다가 풀었다가 또 제공했다가 풀었다가 이런 회사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회사의 규모에 비해서 네. 과도한 금액의 유상증자가 있거나 과도한 금액의 전환사채 발행이 있거나 또 과도하지 않더라도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이 자주 있거나 결국 모으면 과도한 금액이 되겠죠. 예를 이런 들어서 기업들은 뭐 전환사채 CB 1회차, 2회차가 아니라 막
9회차, 이렇게 10회차, 나오는 기업도 11회차 있어요. 막 예. 이렇게. 예. 예, 그런 기업들 있고 그런 기업들 조심하셔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뭐 조달한 자금이 회사의 원래 고유 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뭐 타법인 출자, 다른 회사에 투자한다든지 뭐 이런 데 자꾸 사용이 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사실 공시를 보시면은 어느 정도 파악하실 수 있거든요. 자꾸 신사업 한다고 하고. 예. 그런 회사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 제가 이렇게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런 회사들, 이런 징후를 보이는 회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징후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기업들도 있기도 하고 이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만 나타나더라도 야 저기는 뭔가 벌써 노란불로 바뀐 지 한참 된 것 같은데라는 이 중에서 두세 개만 있어도 예. 조심하셔야 되죠.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뭐 한 가지만 회사가 뭐 3년 연속 영업 적자다. 그럼 네. 투자하실 수 없잖아요. 예, 뭐 그러니까 근데 또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고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아이,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라.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 주변에 계신 어떤 분은 이게 이제 본인의 성향 스타일일 수도 있는데 이제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막 투자하시려는 분들. 그래서 진짜 동전주 투자만 하시는 분들은 동전주만 찾아다니시고 결국은 동전주에서 물리고 막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투자는 정석대로 하셔야지 공부하시고 네네. 조사하시고 파악하시고 하셔야 되는 것이지 순간순간의 주가의 흐름을 따라가거나 우연의 일치 샀더니 우연히 올랐더라 뭐 이렇게 투자하시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초심자의 행운 이런 거 조심해야 예, 되는데. 예, 그렇죠, 그렇죠. 작년에 맞습니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코스닥 기업에서 작년 3월 말 기준으로 볼 때는 코스닥 기업에서 감사의견 거절 나오는 회사가 41개사나 되었거든요. 코스피 기업에서도 8개사가 나왔어요. 예, 작년에. 근데 금년에도 요 정도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근데 40개사가 이게 감사의견 거절 나왔다고 하는 것이. 감사의견은 이제 회계법인에서 예. 이제 써주는 거긴 한데 한참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금감원에서도 그렇고 감사의견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가 또 이제 강화가 되면서 예. 회계사들이 약간 좀 몸을 사리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조금만 의심스러우면 감사의견 안 주려고 하고 예. 막 더 까다롭게 하고 막 이게 또 상장사들한테 여파가 좀 미치기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장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힘들어하죠. 특히 코스피 기업은 좀 덜한데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너무 까다롭게 하는 거 아니냐, 힘들어하고 제대로 대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감사의견 거절 받는 코스닥 기업의 숫자가 늘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비해서. 그렇죠. 예전에는 25개 내외였다고 하면 작년에 40개가 40개가 넘었잖아요.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감사 의견을 받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코스닥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더욱더 어려워졌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과연 이와 관련 감사 대응을 위한 비용도 훨씬 많이 지출됩니다. 과거에 비해서. 뭐 예. 거래 정지됐다가 이제 재감사 받으려고 하면은 정말 수억 원은 기본으로 쓰더라고요. 예, 그 바뀐 감사 제도에 대응을 하려면은 중소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스스로 대응할 수가 없거든요. 예. 스스로 그렇죠, 대응할 그렇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장이나 아니면 뭐 그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네. 회계법인을 따로 그렇죠. 써가지고 또 고용해서 또 뭐 포렌식도 해야 된다고 하고 해야 막.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와 관련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고 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코스닥 상장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빠지기 전에 스스로 조심하셔야 되고 말 그대로 이제 감사 의견을 주는 이제 회계사들도 회계법인들도 몸을 사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투자자들도 어떻게 보면 저 리스크 관리에 눈을 조금 더 이렇게 까다롭게 예. 스스로가 더 예, 예. 맞추셔야 하는 거고. 예, 예. 투자자분들께서는 사실은 회사가 주가가 오르니까 투자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왜 오르지라는 것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 특히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는 M&A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타법인 출자도 많이 하고 네. 하게 되는데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호재로 작용해서 주가도 이제 급등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정말 이러한 경우가 정말 타당한 얘기인지 예, 정말 사업 전망은 밝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들여다 보시고 투자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예,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단순 또 단기 차익 실현만 노리시는 분들은 시세 차익만 노리시는 분들은 뭐라도 해 먹으면 좋지 뭐 나는 물리지 않을 자신이 있어 혹은
거래 정지가 나의 일은 아닐 거야. 이렇게 이제 들어가셨다가 그 폭탄 돌리기잖아요. 그렇죠. 폭탄 돌리기가 내 손에서 예, 터지는 예, 경우들이 예, 이제 예, 예. 저도 많이 봐가지고. 예. 또 그렇게 하시다가 네, 네. 나중에 물려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꽤 봤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또 그렇게 폭탄 돌리기가 자기 손에서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터지신 분들도 꽤 있어요. 저도 많이 취재를 했었고. 근데 그분들은 계속 아까 말씀드렸던 한계 기업, 동전주, 이른바 잡주라 그것만 계속 투자하시기 때문에 그 중에서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폭탄이 터질 확률이. 그래서 본인의 습관, 뭐 이것도 이제 다시 한번 되짚어 보셔야 되는 거고.